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광현미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현미경이라 하면 아마 생물에서만 보는 그런 현미경을 알 텐데요.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광물을 보는 광물현미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물을 보는 현미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편광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조절을 해서 보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물 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했다시피 광물은 우리 뭐 규산형 광물과 뭐 비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뭐 조암 광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때 광물의 어떤 투명하느냐, 불투명하냐에 따라서 투명 광물과 그 다음에 불투명 광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 광물.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투명 광물은 보통 비금속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네, 비금속 광물. 그 다음에 불투명 광물이라고 하면은 대략 다 동일 말로는 금속 광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투명 광물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명하니까 빛이,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되고요. 빛통과가 되지만 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되죠. 그래서 이때는 금속 광물을 이렇게 관찰을 할 때는 편광현미경이 아니라 다른 반사현미경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빛 통과가 되는데 이때 빛이 통과가 되면은 결국 어떤 빛이 보면은 두 개의 광선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빛이 통과될 때 두 개의 광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빛은요, 요렇게 가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수직인, 그러니까 이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해서 또 광선이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건데요. 이때 이 빛이 통과할 때의 속도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또 광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차이가 안 난다, 그 다음에 난다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속도 차이는 결국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굴절률 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방향에 따라서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결국에 빛의 굴절률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가 나는 거는요, 굴절이 두 개가 된다고 해서 복굴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거는 굴절률 차이가 없다고 해서 단굴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복굴절이 되는 이 광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성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굴절은 하나의 굴절이기 때문에 등방성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방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방향이 두 개다,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광물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다 그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방성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 나지 않는다, 속도가 같다, 혹은 방향에 따라서 굴절률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성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 이렇게 하나의 광선으로 들어왔지만 광물을 통과하면서 굴절률이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아래에 글자가 적혀 있었다면 글자가 난시처럼 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개로 보이는 반면에 단굴절일 경우에는 와서 그대로 굴절돼서 굴절되는 나눠지는 게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복굴절에 관한 얘기는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실물의 어떤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니까요.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네 두 개 있죠. 이 보면은 불투명 광물, 투명 광물, 얘네를 전부 다 보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통은 이제 빛이 통과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돌멩이 가지고 빛을 비춰보면은 통과하나요? 안 하죠. 통과 안 하죠. 자, 그럼 빛이 통과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박편이란 거를 제작하면 되는데요. 이때 박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보이네요. 영어로는 신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돌을 0.03mm로 갈아가지고 빛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갈아서 편광현미경으로 관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생 때 만들어 놓은 박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편광현미경에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실물로 이제 지구과학실이나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광현미경이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망가진 곳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한번 그 구조를 모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밑에 우리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물현미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광원, 여기에 빛을 비춰주고 전기를 연결해서 빛을 비춰가지고요.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 이쪽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데 있죠. 이거를 조리개라고 하거든요. 조리개로 빛을 조절을 해주는데요. 생물현미경이랑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요 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 판은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통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어서 보이진 않을 건데 이때 광원과 조리개 사이, 그러니까 재물대 밑에 있는 이 판을 뭐라고 하냐면 하부 편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고정이에요. 고정인데, 자, 이때 편광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빛은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했었죠. 그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필터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필터를, 이쪽 방향의 필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향의 빛만 통과를 하겠죠. 그죠? 이 방향 빛만 통과를 할 텐데, 그럼 반대 방향의 빛은요? 통과하지 않고 걸러지는 겁니다. 입구 컷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지금 빛을 방향을 나눴죠. 그게 바로 하부 편광판이고요. 다른 말로는 하부 니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리개로 이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고요. 이때 이 나온 빛의 어떤 첫 번째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하부 편광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물현미경이랑 같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재물대인데요. 이때 재물대는 다른 말로 스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생물현미경이랑 다른 점은 이거는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360도를 회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적혀 있습니다. 각도가 적혀 있어서 광물을 몇 도를 돌렸을 때 빛의 변화가 있다 없다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박편을 올렸으면 여러분들 대물 렌즈로 보게 될 거고요. 이쪽에 눈을 갖다 대는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반 렌즈와 이 대물 렌즈 사이에 뭔가를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카드 삽입, 그 다음 카드 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부에 있는 상부 편광판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탈착이 가능하고요. 탈부착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얘에 따라서 이제 우리 편광현미경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편광현미경 아까 조금 더 우리 봤던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요. 상부 편광판과 상부 니콜과 하부 니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부 니콜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른 말로 상부 편광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니콜을 하부 편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상부 니콜과 하부 니콜, 그러니까 지금 상부 편광판과 하부 편광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단계에서 입구 컷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상부 편광판에서는 요 방향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방향과 이 빛이 지금 통과된 빛이 요런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그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해준다 하면은 여기는 빛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빛이 도달 안 하겠죠. 만약에 굴절이 없이 바로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은 이 방향과 처음에 통과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니콜을 설치를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편광현미경으로 보면은 빛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로 박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안 보이는데,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예쁜 색깔들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굴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는 바로 굴절을 했을 경우에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이 보통 복굴절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방성 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니콜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굴절이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광물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광물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부 니콜과 하부 니콜은 서로 수직이고요. 이때 상부 니콜을 집어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상부 니콜을 집어넣느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단계가 두 단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집어넣는 경우랑 그 다음에 빼는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 집어넣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직교 니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교 니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빼는 경우는 자, 하나만 돼 있죠. 얘를 빼버리면은 상부 평광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빼는 경우를 오픈 니콜 혹은 개방 니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직교 니콜과 그 다음에 개방 니콜 상태에서는 보이는 어떤 광물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직교 니콜 상태에서 어떻게, 직교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오픈 니콜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다음 영상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서 네, 그것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니콜 상태의 경우에는 일단은 상부 평광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부 니콜이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광물의 어떤 크기, 그 다음에 광물의 다색성이란 게 나옵니다. 다색성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물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고 어떤 형태를 띠는지 조직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뚜렷한 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쪼개지는 방향이죠. 네, 이 벽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의 형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 구별을 하는데요. 이때 다색성,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일 겁니다. 이때 다색성의 얘기는요. 일단은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색성은요, 재물대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 니콜 상태에서 우리가 스테이지를 돌리게 되면 재물대를 회전 시에 네, 유색 광물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유색 광물의 색이 변하게 되는 게 바로 다색성이죠. 자, 그러면 유색 광물의 색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무색 광물의 색은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재물대 회전할 때 유색 광물의 색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색이 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무엇이냐? 굴절률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광선으로 나눠진다 했었죠. 이때 이 굴절률의 차 때문에, 굴절률 차이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때 굴절률 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진동 방향이 있습니다. 빛이 진동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따라서 빛이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통합적으로 굴절률 차이 때문에 네, 다색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유색 광물의 색인데 그 중에서도 등방성 광물입니다. 등방성 광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굴절률 차가 없다고 했었죠. 굴절률 차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색 광물의 색이 변한다 했을 때 진동 방향, 그 다음에 흡수 정도, 그 다음에 굴절률 차이 때문에 재물대를 회전했을 때에 오픈 니콜 상태에서 다색성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등방성 광물의 경우에는 진동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같죠. 왜냐면 굴절률이 같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방성 광물의 경우에 다색성은, 오픈 니콜 상태에서 다색성은 색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오픈 니콜 상태에서 다색성이란 거는 이방성 유색 광물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방성, 굴절률이 다른 색이 있는 광물에서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오픈 니콜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그 색, 광물의 색은 뭐냐면 바로 광물의 자연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색인데 굴절률 차이가 달라지면서 네, 바로 파장이 달라지게 되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이제 네, 우리는 직교니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교니콜 상태 같은 경우엔 상부 편광판을 넣은 상태죠. 네, 이때 직교니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요, 바로 간섭색, 그 다음에 복굴절, 그 다음에 쌍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광도 볼 수 있습니다. 소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누대 구조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쌍정과 누대 구조는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고요. 자, 그럼 간섭색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섭색 같은 경우에는 다색성하고 비슷해요. 다색성하고 비슷한데 그 차이는 바로 다색성은 오픈 니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색이고 간섭색 같은 경우에는 직교 니콜 상태에서의 색 변화입니다. 자, 이때 간섭색, 그러니까 직교 니콜 상태에서 뭔가 색이 보인다라는 자체가 바로 복굴절 때문이고요. 결국에 복굴절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방성 광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굴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복굴절이 만약에 0에 가깝다. 복굴절이 0에 가깝다라는 소리는 네, 굴절이 크게 안 일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0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굴절률이 별로 굴절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항상 어둡고요. 항상 어둡고 그 다음에 복굴절이 0보다는 큰데 조금 작다. 보자. 복굴절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통 돌렸을 때 스테이지를 돌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흰색,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굴절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들 보게 되면요. 흰색, 검은색, 흰색 나오는 애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힘든 광물일수록 암석일수록 화려한 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복굴절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복굴절 때문에 간섭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소광 상태 한번 볼까요? 소광은 뭐냐면 재물대를 회전 시에 특정 각도에서 특정 각도가 되면은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통과가 안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는 경우죠. 지금 복굴절 때문에 우리가 소광 편광판 2개를 해도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이 있었는데 각도를 잘 조절하면 그 각도마저도 차단이 되면서 우리 눈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두워지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에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 각도마다 전체로 소광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한 각도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광물 하나가 일정 각도 하는데 확 어두워지는 겁니다. 서서히 그라데이션처럼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소광이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일정 각도마다 전체 소광되는 경우를 바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만약에 90도마다 만약에 소광이 됐다면은 4회 소광이고요. 만약에 120도마다 소광이 됐다 하면은 360 나누기 120 하면 3회 소광 이렇게 되겠죠. 네. 4회 90도 우리는 보통 이 교육 과정에서는 4회 소광이 보통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소광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광하는 위치가 벽계나 그 다음에 뭐 쌍정면이라든지 결정면, 그러니까 뭔가 조화롭게 만약에 내가 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소광이
요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하게 소강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벽계 쌍정면 결정면과 일치를 했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직소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벽계 쌍정면 결정면과 경사가 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사소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정 각도마다 전체적으로 소강되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처럼 같은 광물 내에 부분적으로 소강이 됩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소강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특정 각도로 갔을 때는 절반만 되고 그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재물대를 돌리면 돌릴수록 그 소강되는 부분이 점점점 변하는 그라데이션 소강,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소강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파동 소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파동 소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변형을 받았을 때에 결정 격자가 찌그러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렇게 파동 소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강 현미경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기 힘든 그 박편 사진들을 보면서 실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들은 흑백이죠. 네, 흑백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서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